반팔에 반바지에 금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피고인이 재판하면서 그 방청석에 앉은 친구들 향해서 막 안녕하고 웃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구속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 그리고 김은천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괘씸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네. 네. 특히 최근에 어떤 이제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 이후 이제 도주를 했죠. 뺑소니 이후에 구속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됐을 텐데 맞아요. 괘씸죄가 추가가 됐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괘씸죄라는 건 대체 형법 어디에 있는 걸까? 그렇죠. 그거는 과연 징역 몇 년인가? 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 괘씸죄라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말인가요? 법에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재는 한다. 아, 존재는 한다. 존재는 한다. 법에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법에는 없지만 있다.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네네네. 괘씸죄라는 게 우리가 약간 유교 국가여서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쵸? 응. 약간 윗사람이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했을 때 괜히 더 처벌받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김은천 변호사님 괘씸죄로 처벌받아본 적 있으세요? 괘씸죄로 사실 이제 뭐 제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네, 없어서 네. 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좀 잘못을 해서 어머니가 너 북도에 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쫓겨났는데 제가 거기서 친구가 그때 마침 딱 놀러 온 거예요. 네. 순찬아 놀러 나가자. 네. 그래서 제가 그 처벌 받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친구랑 같이 놀러 나갔어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놀러를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때 네. 이제 동생은 들어가 있고 이제 문이 잠겨 있었던 네, 거죠. 네, 네. 이제 괘씸죄가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가중 처벌을 받은 그런 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네.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선생님이 나와서 장난으로 너 몇매라고 해가지고 저랑 그 같이 떠드는 친구들 한 5명 정도를 매를 때리셨어요. 네.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체벌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엉덩이로 매를 탁 때리셨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엉덩이를 툭툭 털고 그렇게 아프진 괘씸하죠. 않은데 라는 약간 이런 그렇죠. 제스처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불러가지고 그렇죠. 다시 오라 선생님이 그러죠. 장난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풀파워로 엉덩이 이렇게 때리셔가지고 네. 괘씸죄로 저도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괘씸죄가 같습니다. 존재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없지만 분명히 네. 존재하는 거. 그게 바로 괘씸죄인 것 같습니다. 형법상에는 이제 괘씸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 변호사님께서 변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경우에 이게 괘씸죄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뭐 혐의를 부인한다 그래서 괘씸하다 뭐 이런 포인트보다도 괘씸죄 딱 이제 좀 들어맞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죄를 인정을 하는데 저거는 피해자에 의해서 뭐 유발이 됐다든가 혹은 내가 사기를 쳤는데 사실 피해자한테 나도 받을 돈이 있다면서 뭔가 그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어떤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전가시킬 때 그럴 때 뭔가 처벌 수위 자체가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내가 반성하는 태도가 불량하고 그런 부분이 괘씸하기 때문에 그렇죠. 괘씸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판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죄라고 하면은 징역 10년 이하라고 하는데 10년 이하라고 하면은 징역 1개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징역 10년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 법은 최소한 지킨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징역 1년 정도 할 법한데 소위 말해서 장량감경이라고 하죠. 어떤 양형적인 요소를 잘 설명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면은 오히려 감경이 돼가지고 징역 6월, 4월 줄어들고 때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기도 하는데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가 된다면 그러니까 합의도 전혀 하지 않고 법정에 나와서 태도도 불량하고 그렇다. 그러면 징역 1년 나올 게 2년, 3년 나오고 그렇죠. 심지어 법정 구속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데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옛날에 검사할 때 네네. 있었던 사건인데요. 피고인이 되게 어렸어요. 22살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다른 사람 돈 뺏고 이렇게 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초범이고 사실 피해액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22살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사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이놈이 재판에 왔는데 반팔에 반바지에 금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방청석에 앉아있는데 그 똑같이 옛날에
옛날에 그 범죄도시 영화 보시면 초롱이 아시죠? 네네. 초롱의 패션을 하고 친구들이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고인이 재판하면서 그 방청석에 앉아 있는 친구들 향해서 막 안녕하고 웃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맞아요.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맞아요. 실형이 나오지 않을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라는 게 추가가 돼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풀어주면은 선처해주면 나가서 저 친구들이랑 똑같이 나쁜 짓으로 다니겠구나. 법정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절차 자체 내에서도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화의 여지가 집행유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판사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양형을 판단을 하는 건 판사 마음이잖아요. 네. 뭐 사실 판사 마음이고 네. 판사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반성문 같은 걸 한번 써보시라라고 네. 해서 제출을 하자 이런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네. 반성문 작성 팁 있으신가요? 반성문 작성 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필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문에다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마치 어떤 그 범죄가 발생한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이런 반성문 작성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법정에 가서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사들이 보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반성문 관련해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반성문 써서 냈다고 그게 반성하는 거냐. 사실 반성문 하나 냈다고 선처를 해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그렇죠. 이런 어떤 의견들을 많이들 이제 주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반성문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쨌든 적어도 반성문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절절하게 잘 드러나는 사람 이들 사이에 어떤 또 차이는 분명 사건에서는 그럼요. 드러날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판사도 사람인데 반성문 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네 이렇게 봐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성문조차 내지 않는 판사가 그렇죠. 이 자식은 뭐 하는 놈인데 남들 다 내는 반성문도 안 내는 그렇죠. 라는 최소한의 생각은 성의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괘씸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차피 혐의 인정하고 그냥 양형에 대해서만 내가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변호사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괘씸죄라는 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순화해서 표현하자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형에 있어서 감경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이런 요소 때문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저희 도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